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진학률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명문고, 그 학생들이 줄줄이 자퇴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폐교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업 포기도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뒤에는 너무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총기 훈련이 일상이 된 교실에서 살 수 없다. 공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교육을 원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명문 고등학교의 한국 수학 여행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단 한 번의 여행이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아 맥켄지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줄여서 엑서터라고 불리는 이곳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입니다. 엑서터는 단순히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미국 동부 전통 엘리트 교육의 정수라 불리며 오랜 역사와 전통, 철저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춘 학교입니다. 매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는 물론 세계 유수의 대학들로 수십 명의 졸업생들이 진학합니다. 교수진 대부분은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각 과목마다 학생 맞춤형 수업이 운영됩니다. 예술, 체육, 과학, 문학 등 각 분야별로 최상위 수준의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내 연구소, 국제 포럼, 실제 기업 프로젝트까지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일정은 군대처럼 철저하게 짜여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자율학습, 7시 반에 시작되는 조찬 토론, 그리고 아침 수업, 점심에는 지도교수와 개별 미팅, 오후엔 동아리와 프로젝트 회의, 저녁 식사 후엔 3시간의 고정 야간 학습이 이어집니다. 주말엔 봉사활동과 SAT 준비반, 대학 진학 세미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저는 늘 성적표의 가장 위쪽에 있었고 하버드 조기 입학 유력 후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 학기 학장을 비롯해 여러 교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부모님과도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이미지로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너무 조용한 절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총기 대피 훈련에서는 교실 안에 불을 끄고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웅크린 채 창문과 문 쪽을 피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웃으며 대피했던 친구들도 점점 그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누가, 언제, 왜 총을 들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은 무거운 공기처럼 일상을 짓눌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건 새로운 시험 일정, 누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SNS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7살, 18살의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저는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눈을 맞추는 일조차, 마음을 내어주는 일조차 고통이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손전등을 켜고 몰래 위험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병원은 예약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소한 통증은 약으로 버티는 게 일상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병원은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성적을 자랑했지만 정서적 건강이나 안전,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공부는 전쟁이다라는 말, 정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교복은 전투복이었고 우린 매일 시험과 스펙이라는 무기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처럼 여겨졌고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자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학교 이메일 공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이랬습니다. 올해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대상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익숙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이름이었어요. 제 친구 타일러는 한인 2세라 그나마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한국, K-팝 말고 뭐가 더 있어? 거기 북한이랑 붙어있는 나라 아니야? 우리가 왜 거길까? 솔직히 저 역시도 그렇게 특별한 기대를 갖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나라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디론가 떠난다는 건 엑서터의 전쟁터 같은 일상에서 아주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어쩌면 알게 모르게 숨 쉴 틈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받은 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지만 그건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의 시작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하버드 대신 서울 학교를 선택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JFK 공항의 출국장은 평소처럼 붐볐고 친구들은 기내식이 뭐 나올지 궁금하다는 둥 서울 날씨가 몇 도인지 검색해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바닥, 군더더기 없이 정돈된 표지판, 흐트러짐 없는 직원들의 미소. 미국에서 출입국 심사는 늘 스트레스였는데 이곳에선 오히려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아파트, 한강 다리, 아스팔트 위를 조용히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깨끗한 인도 위의 사람들. 낯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익숙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미국 도심에서는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기에 이 정적인 질서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서울 중심부의 한 국제교육센터였고 첫 일정은 현지 고등학교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타일러 김, 에린 스노우, 잭슨 로페즈와 같은 조가 되어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울외고는 오래된 건물과 최신 스마트 교실이 공존하는 조금 독특한 분위기의 학교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벌떡 일어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그 목소리의 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교사와 인사를 나눌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인 김지연 교사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며 소개해 주셨고 여기선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예요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를 긴장해서 놓이게 했습니다. 엑서터에서 학생은 곧 성과였고 교사는 평가자였기에 그런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 방식 또한 달랐습니다. AI 기반 학습 시스템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문제가 제공되었고 일정 시간마다 마음 쉼표라는 휴식 타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잠깐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그런 수업 환경은 생소했지만 이상하게도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친구들이 먼저 음식을 덜어주며 나누는 문화, 무엇보다 급식의 품질과 다양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대학교 급식보다도 좋아. 이게 고등학교라고? 잭슨은 조용히 김밥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소외된 느낌이 전혀 없어. 그는 라틴계 출신으로 엑서터에서도 종종 특별관리 대상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모두가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고 조별 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워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포용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타일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한국계이지만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했고
한국 문화에도 거리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뭔가 바뀌었다는 듯 했습니다. 리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한글로 불러줬어. 김태일이라고. 태일. 태어날 때, 날 일. 그런 이름인 줄 처음 알았어. 타일러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교육이라고 믿었던 미국식 경쟁 교육에는 어쩌면 너무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단 하루 만에 제가 그간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과 존중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숙소 침대에 누워 저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왜 우린 이런 걸 지금껏 몰랐을까?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희 조는 서울 스마트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범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자율학습 시스템을 도입한 곳으로 학생들이 시간표를 직접 설계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공부를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서연이라는 또래 한국 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연은 눈빛이 깊고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이 또렷하고 명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몇 가지 토론 수업을 함께하며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서연과 둘이 앉아 식사를 하다가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바쁘고 공부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지? 힘들지 않아? 서연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우린 성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다움이 먼저라고 배워요. 책임을 배운다고도 하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다움, 책임. 엑서터에서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선 경쟁이 먼저였고 사람다움은 나중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생각을 곱씹으며 교사와의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타일러, 잭슨, 에린, 서연까지 5명이 함께 한 식사였고 오늘따라 식당에선 미역국과 제육볶음, 잡채 같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익숙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금니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입을 닫고 물만 마셨습니다. 사실 몇 달 전 엑서터 근처 치과에서 레진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떨어진 거였습니다. 씹는 것조차 불편했고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며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이를 물고 꾹 참으며 웃는 척했지만 눈치는 이미 다들 챈 듯 했습니다. 리아, 괜찮아?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아파서. 그러자 에린이 말했습니다. 근처 치과 알아볼까? 미국이었으면 큰일 났지. 그 말을 들은 잭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병원 가는 것도 겁 안 나. 솔직히 미국에서는 보험 없으면 그냥 참는 게 상책이잖아. 그 순간 저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병원을 가라고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민망했고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이 더 놀라웠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치과를 검색하더니 곧바로 손목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자. 열려있는 곳 있어. 예약도 바로 돼. 지금? 응, 지금. 정말로 서연은 저를 이끌고 근처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깔끔한 건물 2층, 밝고 조용한 대기실이 있는 소형 치과였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전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고 통역 앱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설명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끝난 뒤 영수증을 받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야? 미국이라면 최소 수백 달러는 나왔을 비용이 여기선 단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덕분이야.
여기선 누구나, 학생도 다 보험이 적용되거든. 진료실에서 나오는 길, 저는 정말로 울 뻔했습니다. 비용 때문이 아니라 이 경험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람을 돈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받아도 되는 거지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제 옆을 걸었고 저는 그 고요한 배려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뛰어난 학생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을 챙기는 법도 배우면 좋겠어요. 그 말은 마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엑서터에서 들은 그 어떤 강의보다 더 제게 진하게 남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익숙해진 기숙사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인지 학교 방송음인지 모를 낮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열흘 전 JFK 공항에서 느꼈던 막연한 회의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 이곳에서의 공기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별 발표를 마친 뒤 우리는 작은 환송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고 친구들이 손수 만든 카드와 작은 선물들을 건넸고 저는 그 중에서 김서연이 써준 짧은 메모 한 장을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리아, 여기서 배운 게 공부뿐이길 바라지 않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줬으면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 건도 넘게 들어온 성공, 리더, 엘리트 같은 단어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다움, 존중, 공존이라는 단어들이 제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열된 삶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총기 대피 훈련을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았고 병원을 가기 위해 통장 잔고를 먼저 계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기는 교육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엑서터의 조기 졸업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유학을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반대가 컸습니다. 하버드를 버린다고?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겠니?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점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배우고 싶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서울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정식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수업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과 같은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타일러도 서울대 국제계열 진학을 준비 중이고 에리는 한국에서 배운 삶의 방식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잭슨은 미국으로 돌아가 마약 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에세이를 집필 중이며 조만간 다시 한국에 장기 체류를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한 수학 여행이라 여겼던 열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개개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희의 이야기가 학교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하자 엑서터 학생들 사이에 서울행 러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점점 실제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교육적인 안정감, 문화적인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경험을 찾아서 말입니다. 타일러 김과 에린 스노우는 물론 수학 상위권이었던 매튜 브라운, 음악 특기생이던 젤리나 가르시아, 그리고 잭슨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 학생들까지 하나둘 갭 이어 인 코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국제고와 대안학교,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흩어졌습니다. 미국 교육계는 이 현상을 처음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앞다퉈 저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총기와 약물에 지친 미국 10대들, 한국에서 사람다움을 배우다. 하버드 대신 서울? 미국 교육에 보내는 경고장. 한국행 엑서터 러시, 명문고의 교육 실험 실패인가? 등의 제목들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는 다시 미국 각지의 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넷 포럼에는 진짜 배움을 원한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어떤 공립고등학교에선 교장 선생님이 서울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의 시작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조금은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교과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이란 시험을 잘 보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진짜 나를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고 저는 제 삶이 드디어 사람답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은 과연 성적을 위한 도구여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